이번에는 6-1 물질의 특성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 1번. 자, 1번. 순물질과 혼합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고요. 순물질은 밀도, 녹는 점점이 일정하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순물질은 성분물질 성질을 그대로 지닌다. 성분물질 성질을 그대로 지니는 것은 순물질이 아니라 뭐다? 혼합물이었지.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고, 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 맞고요.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2번 문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산소, 헬륨, 수증기랑 암석, 과일 주스, 공기 나와 있다. 얘는 순물질이고 얘는 혼합물이다. 그치?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는데 얘 아니오 나와 있어. 그치?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인가? 얘가 맞는 거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어지는 것은 성분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거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나누는 기준이 될 거고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는 혼합물이 얘가 돼야 되는 거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인가 마찬가지로 혼합물이 얘가 되는 거고요.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인가 마찬가지 혼합물이 얘가 되는 거다. 그치? 순물질이 얘인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 3번. 순물질로만 옳게 짝지은 것은 물었습니다. 물, 공기가 혼합물이다. 그치? 혼합물, 철, 물, 산소, 설탕. 답은 2번 될 거고요. 공기, 간장, 바닷물 전부 다 혼합물이죠. 얘네들은 혼합물입니다. 소금, 에탄올, 흙탕물이 혼합물이지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적어줄까요? 그럼 땜납, 소금, 이산화탄소, 땜납이 혼합물이지 균일 혼합물 합금이다. 그치? 그래서 순물질로 옳게 짝지은 것은 2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4번 문제. 그림은 물질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순물질이라고 하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해. 고르다 라고 하는 것은 균일 혼합물 될 거고 고르지 않다는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가는 순물질이니까 뭐가 들어갈까? 순물질, 합금, 다이아몬드,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세 개지 되겠다. 그치?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돼? 탄산음료, 식초 이렇게 되겠네. 자,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는 것은 흙탕물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순물질,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의 예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5번. 순물질 혼합물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야. 그치? 그래서 가는 분자의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순물질이 될 거고 나는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섞여 있는데 고르게 섞여 있어. 그러면 얘는 균일 혼합물. 나는 파란색 동그라미랑 네모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그래서 얘는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가는 순물질이다. 가는 가열 구간에서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 순물질의 특성이지. 수평한 구간 나타나는 거. 나는 성분물질과 다른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성분물질과 다른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뭐다? 화합물이야. 그치? 혼합물은 원래 성분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될 거고요. 다는 성분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 불균일 혼합물이니까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 맞고요. 나와 다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다. 혼합물이니까 섞여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3번의 내용은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었다. 자, 6번.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 온도 아닌 걸 지우자. 온도, 질량 지울 거고요. 질량, 온도 지울 거예요. 부피, 길이 지울 거고 질량 지워질 거고요. 밀도, 녹는 점용해도 답은 5번 되겠다. 됐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알아두면 되겠네. 7번.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하고요. 양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양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 양에는 관계없다. 끓는 점, 녹는 점 등은 물질의 특성이 되고요. 색깔, 맛, 냄새도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돼야 돼. 특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특성인 거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색깔, 맛, 냄새도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알면 되겠다.
8번 오른쪽 그림은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물은 순물질이니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 거고요. 소금물은 혼합물이니까 수평한 구간이 안 나타난 거야. 그치?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잘 알아두면 되고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그리고 소금물은 여기서 끓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00도씨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 맞아요.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졌다. 그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시간이 지나도 소금물의 농도는 일정하다. 아니지. 농도는 점점점 증가한다. 왜? 물이 끓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소금물의 농도는 높아진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금이 방해를 많이 하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다라고 알면 되고요. 소금물의 농도를 더 진하게 하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더 높아진다. 왜? 소금이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라고 돼야 돼. 자, 9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물과 소금물의 냉각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냉각곡선이지 어느 점이야. 그치? 자, 그러면 김치찌개 끓는 온도, 끓는 점은 알 수 없단 말이야. 설명할 수 있는 거. 겨울철에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느 점이 낮아지지? 어느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야. 국수를 삶을 때라고 하는 끓는 점이지, 그지? 어느 점 아니고 끓는 점이니까 틀렸고, 납과 주석을 섞었대. 얘는 고체 혼합물에서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납에 주석을 섞어 마찬가지로 퓨즈, 땜납, 퓨즈 전부 다 고체 혼합물에서 녹는 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점이 낮아지는 것은 2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10번 문제. 그림은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 두 물질을 섞어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일 때 녹는 점이 높았는데 혼합물이 되니까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고체 혼합물에서는 녹는 점이 낮아지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혼합물의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맞지? 혼합물의 녹는 점 수평한 구간이 없으니까 일정하지 않다. 혼합물은 각 선분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을 한 거지. 낮은 온도에서. 니은은 틀리네요. 녹는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순물질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고요. 혼합물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대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11번 문제입니다.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다. 끓는 점은 물질이 기체 상태 아니죠. 끓는 점은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존재한다. 액체랑 기체 상태가 같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고요. 외부 압력에 관계가 있다라고 했다. 그지? 관계 없이가 틀렸지. 외부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고 했지. 그래서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높아질 거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같이 낮아진다라는 거. 자, 다른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같으면, 다른 물질이면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했다. 그치?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다르다.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입자 사이에 당기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세다라는 거지. 그러면 끓는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5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고요. 약하면은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거 요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다.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액체 물질이다.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야. 액체 물질을 가열하면 뭐가 돼? 끓는 거지. 끓는 점을 나타낸 거야. 그지? 끓는 점을 나타내는 문제야. 자, 외부 압력과 불꽃의 세기는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강하면은 끓는 점이 어떻게 돼야 돼? 끓는 점이 높아야 되지. 그래서 A가 끓는 점이 가장 높다. 맞는 내용이야. 자, B가 끓는 점 아니고 A의 끓는 점이 가장 높지. A는 아직까지 안 끓었잖아. 액체 물질을 가열했는데, 그러면은 B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할 거야.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것이 맞고요. C와 D는 뭐가 같다?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 맞죠? 양이 더 많다. C보다 D의 양이 더 많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A다라는 거 알 수 있었네. 13번. 압력 소스로 밥을 지으면 밥이 빨리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 압력솥은 뭐 외부 압력이 증가해서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압력이 높아져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14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액체 물질을 가열했대. 액체 물질 가열. 그럼 끓는 점이잖아. 근데 지금 봤더니 온도, 수평한 구간의 온도가 어떻다? 전부 다 같다. 끓는 점이 같다라는 거고요. 그럼 A, B, C는 어떤 물질? 같은 물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근데 양은 어떻게 돼? 양은 A보다 B가 많고 B보다 C가 많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자, 끓는 점이 같다.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 녹는 점도 당연히 같겠지. 같은 종류의 물질이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A가 가장 짧다 말고요. 액체 물질의 질량은 C가 가장 크다. 질량이 많기 때문에 끓는 점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다. 됐죠? 15번 문제. 표는 에탄올과 메탄올의 끓는 점을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메탄올 부피가 달라도 끓는 점은 어때? 같고요. 에탄올도 부피가 달라도 끓는 점은 같단 말이야. 근데 메탄올과 에탄올은 에탄올의 끓는 점이 더 크다.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끓는 점이 달라진다 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는 내용이고요. 같은 물질의 끓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죠? 끓는 점을 측정하면 메탄올과 에탄올을 구별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니까 끓는 점이 1기압에서 65도씨면은 메탄올, 78도씨면은 에탄올이다. 구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 16번 문제입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 어는 점이 되겠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은 어는 점입니다. 녹는 점 아니고 어는 점이야.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순수한 고체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맞아요. 녹는 점은 물질의 양하고 관계없지. 그치?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녹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 맞아요. 입자 사이에 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인력이 강할수록 녹는 점이든 끓는 점이든 어는 점이든 다 높아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은 어는 점이지 녹는 점이 아니다 라는 거 알면 되겠다. 자, 17번 문제. 그림은 고체 로르산의 가열 냉각곡선이다. 뭐 얘네들은 볼 필요 없고요. 고체의 가열 냉각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고체 상태고 나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있는 상태지. 고체, 액체 같이 있고요. 다에서는 액체, 라도 액체, 마에서는 액체랑 고체랑 같이 있는 상태고요. 얘는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온도 44도를 여기서는 무슨 점? 녹는 점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무슨 점? 어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 됐지? 자, 녹는 점은 얼마다? 44도이다 라고 돼야 돼. 나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나지, 그지?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마 구간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한다. 마 구간에서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지. 액체가 고체로 변한다 라고 돼야 돼. 다와 라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 한 가지 상태만 존재를 하는 거지. 액체 상태인 한 가지 상태만 존재한다 라고 돼야 되고요. 고체 상태의 물질이 존재하는 구간은 가, 나, 마, 바 되겠지. 가, 나, 마, 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하고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8번 문제. 표는 몇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시로는 20도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자? 20도씨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찾자라고 했어. 그치? 자, A 같은 경우에는 20도가 여기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고요. B 같은 경우에는 20도가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고, C는 0도하고 100도 사이에 들어갈 거고 D도 사이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현재 실온이 녹는 점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A가 어떤 상태다? 고체 상태다. B는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니까 기체 상태다. C하고 D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니까 둘 다 어떤 상태? 액체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뭐다? C가 아니라 A다 라고 돼야 되고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C와 D.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은 B만 존재를 할 거야. 입자 사이 당기는 힘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A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단기림이 가장 작은 물질은 기체 상태인 B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옳은 답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19번. 다음 물질들을 순물질, 균일혼합물, 불균일혼합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옆에다 적어볼까? 공기는 균일혼합물, 질소는 순물질, 우유는 불균일혼합물, 화강암도 불균일혼합물, 암석이니까 사이다는 탄산음료 균일혼합물, 에탄올은 순물질 될 거야. 그래서 순물질은 가하고 바, 아니지, 나하고 바, 순물질은 나하고 바, 균일혼합물은 가와 마, 불균일혼합물은 다라 되는 거.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0번하고 21번 문제. 그림 가는 고체 나프탈렌, 고체 파라라이클로벤젠 두 고체 물질을 섞은 혼합물의 가열곡선입니다. 그러면 C가 혼합물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요, 나와 다는 물과 소금물의 가열곡선입니다. E가 물, 얘가 소금물, 소금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20번 문제 보자. 혼합물의 가열곡선이나 냉각곡선, 혼합물 물었단 말이야, 그지? 혼합물. 그럼 뭐 C, D, G 이렇게 되겠다, 그지? C, D, G. 그래서 모두 고르면 C, D, G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 자, 21번. 다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다가 뭔데? 어는 점 내림이지, 그지? 어는 점 내림. 어는 점이 낮아지는 거야. 혼합물에서 어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 강물이 얼어도 바닷물은 얼지 않는다. 바닷물에 어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잘 얼지 않는다. 맞고요. 장독대의 간장은 혼합물이니까 어는 점이 낮아져서 얼지 않는다. 자동차의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어주면은 잘 얼지 않는다.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 뿌려주면 잘 얼지 않는다. 국수에 소금물에 삶으면 얘는 뭐다? 끓는 점이, 혼합물에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5번. 1번, 2번, 3번, 4번은 어는 점, 5번은 끓는 점하고 관계되는 거였다. 22번 문제. 동일한 액체 200ml에 200ml와 400ml지 동일한 액체야. 같은 액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액체니까 어떻게 돼? 끓는 점은 어떻다? 끓는 점. 온도는 어떻다? 같은데 양이 다르니까 B가 나중에 끓는 거지. 나중에 끓는다. 그래서 A, B의 끓는 점은 같은데 B가 나중에 끓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이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 됐지? 23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액체 A에서 D의 가열곡선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액체니까 뭐를 나타낸 거다? 끓는 점을 나타낸 거고요. 끓는 점은 봤더니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하고 C고 D가 제일 낮네. 그럼 B, C는 어떤 물질? 같은 물질이다. 이런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B는 C보다 양이 적다라고 되지. C가 나중에 끓었으니까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 C와 D는 같은 물질 아니지. 끓는 점이 다르니까 다른 물질일 거고,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A다 라고 돼야 되고요.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것은 누가? B가 가장 먼저 끓었지.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4번 문제. 그림은 고체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가열곡선이다. 뭔지는 상관없다 그랬다, 그지? 고체다 라고 알면 돼.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뭐 고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이고요. 액체일 거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과정이고 고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녹는 점이 될 거고 얘가 어는 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는 점은 몇 도가 돼야 돼? 53도씨이다 라고 돼야 되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나와 라이다 라고 돼야 돼. 고체가 존재하는 구간은 가, 나 다 안 들어가지. 가, 마 들어가야 돼. 그지? 그래서 나라, 가, 마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맞아요.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 어는 점 같아요. 불꽃 세기를 강하게 하면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지. 강하게 하면 어떻게 돼? 짧아지는 거야. 그지? 더 빨리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짧아질 것이다. 이건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보기가 나왔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6-1 물질의 특성 1번 그래서 물질을 구분하는 것과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